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심의 초점입니다. 과연 검찰은 청와대에 저항하는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가 너무 독주하는 것이냐. 오늘은 이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MBC 탐사기획 프로 스트레이트에서는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부동산 사기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시청률이 자그만치 8%였습니다. 8%. 엄청 높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 데서도 그 보도를 받은 곳이 없습니다. 권력층 비리 문제라면요, 아무리 작은 거 요만한 거 하나도 전부 크게 보도하던 언론들이 이번에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검찰 전문가 나전문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전문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이 나전문입니다.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져주셨네요.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로 먹고 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 언론이 윤석열 총장을 감싸는 이유는 첫 번째,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대부분 보수죠. 주요 언론들이 전부 보수주의자들인데요. 그 언론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같은 편입니다. 윤 총장이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의 넘버원으로 나오잖아요. 황교안 대표마저도 제치고 넘버원으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보수 지지층들은 윤석열이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 매체인 언론사에서는 윤석열을 공격하고 싶지 않은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검찰은 무섭습니다. 검찰은요, 기소 독점주의잖아요. 기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죠. 그 사회자님도 검찰을 만나면 좀 겁나지 않나요? 우리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헌병 만나거나 보안사 만나면 약간 좀 오금이 저리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거죠. 수사를 인지할 수 있고요. 또 인지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갖고 수사한 사건을 법정에 재판에 붙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마음먹으면 범죄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검사를 무서워합니다. 기자도 검사가 무섭기는 마찬가지죠. 괜히 기사 하나 잘못 썼다가 밉보였다가 언제고 다른 어떤 일이 있든 언제고 그거를 조사할지도 모른다, 나를 재판에 붙일지도 모른다 생각할 때는 그 어떤 누구도 가급적이면 검찰이랑은 척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것이 언론이 일제히 침묵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독주를 막기 위해선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일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이 난리가 났었는데요. 여튼 주어져 있는 권한을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는 검찰의 자기 조직 이기주의,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정도 타임에서 애청자님의 영상 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검찰 권한이 너무 세요. 도대체 그렇게 권한이 센 게 어딨디요? 세계적으로 그런 적은 없다며요. 아따매, 검찰 권한 어떻게 줄여야 한디요? 못 살겠네요.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예, 시청자님, 동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발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칭 공수처인데요. 그것이 제대로 되면 검찰의 권한은 많이 제어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좀 잘 진행돼야 되는데요. 요즘 주요 언론과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독재라고 그렇게 비난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만이 민주화가 내용적으로 더 진전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다니 반대를 위한 반대죠. 보수 진영을 위한 자기 합리화죠. 걱정입니다. 검찰은 행정, 사법, 입법처럼 삼권 분립에 의해서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 사법, 입법,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는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검찰은 입법부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법부인가요? 아니잖아요. 검찰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의 한 부서이죠. 행정부의 한 부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고 한 조직으로서 기능을 해야죠. 근데 대단히 웃기게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은 대통령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뜻에서 독립해서 뭔가 독자적으로 해야 그것이 민주화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조직의 명령을 따르고 조직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각 부서가, 각 부처가, 각 청이 자기 멋대로 자기네 조직을 위해서, 자기네 조직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정부가 제대로 일관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모두가 망치는 길이고 나라를 망치는 길이죠.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은 4년마다 평가받죠. 아무리 오래 하고 싶어도 4년마다 선거 때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면 연장되지만 잘못하면 낙선합니다. 여야당, 집권당이 바뀝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시공부 한번 패스하면 처음부터 영감님 소리 들으면서 검사 생활을 시작하고요. 주구장창 검사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만 하다 보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권한이 막강하면 당연히 조직 이기주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는 본성입니다. 자기 집단을 우선시하고 싶은 욕구. 권한은 센데 누가 통제하진 않는데, 그런데 자기 이기주의가 강하다, 자기 조직 이기주의가 강하다. 이건 사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조직이 민주주의를 가장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도 권력을 많이 내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은 4년에 한 번씩 권력을 위임받잖아요. 검찰은 위임받지 않잖아요.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위임받은 권력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그 단계를 벗어나 이제는 검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독점 권한, 이거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우리 사회에 던져지는 숙제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